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위안.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십니까, 이덕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재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초기 웹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모뎀으로 인터넷을 했었잖아요. 하셨었어요 그때? 그 모뎀이 전화를 하면은 인터넷이 안 되고 인터넷을 하면 전화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전화 올 때 있으면 인터넷 하지 말라고. 맞아요. 네, 인터넷 못 하고 그런 시대가. 하다가 끊기고. 맞아요. 초창기 그런 모델을 이제 웹 1.0이라고 하잖아요. 뭐 모뎀 써서 전화를 통해 접속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추억 돋는 장면인데요. 속도도 엄청 느렸고 맞아요. 뭐 간단한 글쓰기 정도의 입력만 가능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와 비교하면 진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창립자 빌 게이츠가 640kb면 세상 누구에게도 충분할 것이다. 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을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는 걸 보면 웹이 진화한 것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더 빠르기도 하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겨나게 되고 경제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 정말 새로운 세상 중에 하나가 사실 블록체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블록체인과 웹 3.0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함께 가볼까요? 호모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오늘 호모디지쿠스를 찾아주신 전문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고요. 메타를 팝니다. 파라메타의 김종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를 팔아서 파라메타 맞죠? 아, 메타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네. 지금 하시는 일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파라메타는 글로벌에서 검증된 독자 개발한 블록체인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웹 3.0 서비스 및 플랫폼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1등 블록체인 전문 기술 기업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2016년도에 좀 처음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다 뭐다 해서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 업무를 하게 된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들기 전에는 그 데이터 보안 영역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데이터 보안이라 함은 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증된 사용자만 데이터에 접근하게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중앙화된 어떤 주제 기반의 산업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접하게 되고 블록체인의 어떤 중앙화된 엔티티 없이 이게 워킹하는 어떤 탈중앙화 사상 네.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 철학에 좀 매료돼서 블록체인 영역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는 게 기존의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증 기관이 있고 중앙에 서버를 두고 이쪽에다 이제 말하자면 보증 요청, 조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탈중앙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가장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도 그 시작은 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게 그 취지였거든요. 저는 블록체인은 그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의 비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 시스템. 네, 그걸 들으면서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블록체인이란 이런 것이다. 문안이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어떤 대표적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하나의 어떤 대표 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블록체인은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기반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왜 써야 되지?
그냥 인증기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시스템 자체에 좀 의문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해 당사자가 다수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들이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좀 변경해야 되는 로직, 이것들을 굉장히 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블록체인이 적합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4명이서 회비를 걷어서 회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상황을 봅시다. 제가 총무를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렇게 총무를 정해서 총무가 그냥 다 정해서 그런가 보다. 네. 돈 더 또 필요 주세요 하면 또 걷고 이렇게 썼어요. 네, 제가 적당히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막 커지면 제대로 쓰고 있는가? 검사가 필요해요. 네. 그럼 총나 못 믿어? 제3자가 한테 제대로 하고 이제 검사를 해줘. 근데 그 제3자를 또 믿을 수 있는지 또 확인해봐야 제 돼요. 지인입니다. 그러면 또 감사에 감사. 이런 신뢰 비용들이 사실 계속 커지게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신뢰 비용이 이제 낮춰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 블록체인을 적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신뢰 비용이 낮춰지면서 운영 비용 자체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성은 좀 괜찮나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암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암호 알고리즘 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수학적으로 이 안전함이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안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신뢰할 수 있다, 대충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꾸 라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2016년 때는 저도 이제 금융 당국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막 하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초기 산업은 어땠고 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해요. 블록체인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이나 어떤 도메인 시스템이라든지 좀 중앙화된 시스템을 좀 개편하려는데 많이 좀 주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비즈니스 단순한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을 블록체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이제 추가되면서 이제부터는 블록체인 산업이 좀 본격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많이 있는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IT 기반 인프라로서 블록체인 산업이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과거에 해오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신원 증명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하시는 일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DID가 뭔지도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DID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신원 시스템이 어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 안에 갖고 계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발급받을 때는 뭐 동사무소나 경찰청에서 발급받았지만 제 지갑을 갖고 있다가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하면 받아주는 사람과 합의만 되면은 제 신원이 증명되는 시기죠.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세상의 아이디,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카카오 아이디, 구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저희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현관문을 만약에 카카오 아이디를 열고 싶다. 카카오가 허락 안 해주면 못 씁니다. 왜냐면 그 동의를 누르는군요. 네. 혹시. 그리고 카카오한테 우리 집 현관에도 써야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 아이디지만 결국 제 아이디가 아니란 뜻이죠. 처럼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신분증과 같은 그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그 DID란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Decentralized 아이디의 약자로서 탈중앙화 아이디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현실 세계의 아이디와 동일한 신분증과 동일한 것을 디지털로 구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뭐 카카오, 네이버 그런 이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걸 개발하시는 거면 재능 기부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해서 우리에게 뿌려주는. 이게 사실 아이디 지금 현재 그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데 있어서 제한하는 데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이디 자체를 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약간 이제 디커플링 해야 된다. 아이디를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좀 더 유연하게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어떤 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이에 뒤에서도 말씀드린 웹 3.0의 어떤 정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하셔서 바로 너무 궁금했던 웹 3.0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웹 3.0의 시대고 이걸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웹 3.0이 이제는 사용자가 체감은 못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도 좀 갈 길이 먼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제 설명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 대표님 설명을 듣는 걸로 할까요? 그럼 비교되는데 괜찮으실까요?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커뮤니티는 웹 3.0의 힘.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가도 변하지 않는 핵심 요소는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는 2명 이상의 사용자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웹 3.0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는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에서 커뮤니티를 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이나 브랜드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은 탑다운 유형이었는데요.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해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TV나 라디오, 5개 광고 등 전통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보다 접근성이 높고 확산 범위가 넓은 형태의 온라인으로 점차 채널이 확장됐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커뮤니케이션의 복잡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변화를 꾀하게 됐습니다. 브랜드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네트워크 참여자 각자가 높은 자유도를 갖는 웹 3.0 환경에 더욱 적합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웹 2.0에서는 팬덤 기반 커뮤니티가 형성됐지만 그들이 직접 서비스와 제품의 방향을 정할 수 없고 활동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도 요구할 수 없었지만 웹 3.0에서는 커뮤니티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더불어 웹 2.0 기업들의 웹 3.0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롯데 홈쇼핑이 선보인 벨리곰 NFT를 들 수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은 총 6단계 등급으로 이루어진 벨리곰 NFT 9,500개를 오픈 1초 만에 완판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NFT를 단순 소유에 그치지 않고 롯데 계열의 호텔 할인, 한정판 피규어 선물, 라이브 커머스 할인 쿠폰 등 구매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이 통했던 것이죠. 또 워커힐은 W.XYZ라는 이름의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 구조의 멤버십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그룹은 본인들이 원하는 워커힐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공간, 제품, 식사 등 이들이 제안한 호텔 서비스는 향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라인업의 출발점이 되고 커뮤니티는 점차 규모를 키워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너무 정리 잘 해주셨어요. 네, 이제 조금 더 딥하고 자세한 얘기는 대표님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웹 2.0과 웹 3.0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려면 또 웹 1.0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그 웹 1.0 얘기도 하셨는데요. 초창기 팀 버너스리가 1990년대 월드 와이드 웹을 처음 개발했을 때 개발한 사람이 영국의 팀 버너스리 경이시죠. 개발했을 때의 그 웹은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좀 쉽게 접근해서 보기 위한 용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홈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그걸 접근해서 보는 거였죠. 웹 1.0 시대는 그래서 읽기 위주의 인터넷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게시판에 어떤 글쓰기 같은 게 가능해지면서 이제 인터넷에 쓰기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읽고 쓰게 가능해지면서 그 웹 2.0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어요. BBS, 네, 맞습니다. 카페 이런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겼던 어떤 현상이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면 돈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들을 독점하려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돼요. 바로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이죠.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다 이때 등장하면서 데이터들을 다 독점하고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만 데이터를 유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웹 2.0 시대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웹 3.0은 읽고 쓰기 이외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소유권을 이제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데이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를 좀 더 유연하게 유통시키고 그 데이터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혹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데이터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그 전까지는 뭐 영주의 시대,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땅 안에 다 가둬두고 이렇게 받아다가 대략 뭐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지 주고 계속 가치를 가져가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상도 받아가고 그 데이터도 내 데이터는 내가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 이제 웹 3.0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쓴 글, 소설 같은 것들을 어느 플랫폼에 올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삭제하고 싶어서 함부로 삭제가 안 될 때도 있고 기업이 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어떤 우리 사진들을 올려놨었던 작은 공간, 옛날에 페이스북 같은 그 공간이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이거 내 데이터인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내가 A 사이트에서 올려놨었던 어떤 내가 쓴 소설을 B 사이트에다 올릴 때 또 이걸 또 갈무리하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비록 여기다 올렸지만 이건 저작권은 나야, 내 거야 라고 이제 좀 확실하게 침발라 놓는 것을 3.0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그 어떤 독립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들의 어떤 그 허락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것이 웹 3.0의 어떤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 그 마케팅에서도 이제 타임 투 마켓 시장의 이제 기회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웹 2.0 시대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기업들이 웹 2.0을 활용해서 굉장히 성장을 했고 웹 3.0 시대에는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웹 3.0의 파도에 올라타려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뭐 유명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이런 파도에 지금 잘 올라타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나이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나이키. 같아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이제 점점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이제 D2C,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전략을 정립하고 고객과의 어떤 그 경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브랜드 전략을 새로 수립하면서 웹3를 꾸준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아티팩트라는 가상 패션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이 가상 패션 스튜디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버추얼 스니커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버추얼 스니커즈 함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는 디자인의 가상 스니커즈를 판매하는 건데요. 팔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그걸 신고 사면 다니죠? 사용자들이 그 사진을 찍으면 AR로 SNS에 그 신발을 신은 것처럼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요. 그 신발 두 개를 조합하면 새로운 신발이 나온다든지 네. 뭐 다양한 게임적인 요소를 넣고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어떤 시그니처나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걸 해서 굉장히 그 브랜드 IP를 갖고 있는 것들과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그 가상 그 스니커 잘 팔던 회사인데 나이키가 아예 협업을 하다가 아예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웹3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특히 작년에는 다스우시라는 아예 종합 웹3 플랫폼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플랫폼에서 파는 최초의 나이키 가상 컬렉션 아웃포스 1이라는 것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는 그 스니커즈예요. 그럼 뭐 NFT 형태로 맞습니다. NFT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스니커즈, NFT라 함은 보통 이런 어떤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유일한 일종의 그 데이터의 유일성을 보존해주기 위한 일종의 기술인데 이런 데이터는 너무나 디지털 데이터를 복사하기가 쉬우니까요. 이거를 나이키도 돈 주고 샀는데 누가 막 복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유일하게 나만 보존할 수 있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게 NFT고 이런 NFT를 이용한 컬렉션을 나이키가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이렇게 하다 보니 경쟁사인 아디다스도 당연히 웹3 그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뭐 루이비통과 같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이런 고객들과의 소통에 쓰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말씀했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같은 유통가들도 어떤 MZ세대와의 소통에 이제 웹3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 루이비통 가방을 한 2,000불 해서 사면 AR로 내가 한 것처럼 나오고 이거 찍어서 SNS에 올리는 용도로 쓰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루이비통의 특정 행사엔 그 NFT를 갖고 있는 사람만 입장할 수도 있고요. 뭐
그 NFT 있는 사람만 특별 태그를 실물에 달아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 아바타의 옷을 돈 주고 산다는 거는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든데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NFT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도 이 뭐가 다른가요? 카카오 이모티콘 사는 거랑 혹은 우리가 도토리를 가지고 뭔가 사는 맞습니다. 거랑 뭐가 다른 거죠? 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쓰게 되면은 이거를 뭐 환불을 하길 원했어요. 근데 서비스 제공자는 이 물건 IP를 판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판 거지 회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렇죠. 게임 뺏겼어요, 회사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중고거래가 안 회사도 됐죠. 네. 저희가 게임 아이템을 사면 유저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게임 회사 입장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지 게임 아이템은 게임 회사 거예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간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NFT를 하게 되면은 온전한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도토리나 이런 것들은 회사가 정한 대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문 닫으면 못 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웹 3.0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그렇고 소유권을 NFT 같은 소유권의 어떤 인증 절차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것이 결국엔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가다가 지금 트렌드를 쫓아가다가 그냥 우리는 예전처럼 갈래. 예를 들면 또 유행이 지난 것 같아. 그럼 다시 이제 중앙 집권적인. 또 중앙에서 뭔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걸 과연 다른 세대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지금의 그냥 트렌드로서 커뮤니티에게 많은 권한을 지금 주고 있는 그냥 그런 유행이 아닌가. 이 둘 중에 그러니까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웹 3.0은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웹 2.0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서비스나 어떤 고객 경험을 가지고 세일즈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얻는 어떤 사용자 데이터나 이런 걸 유통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앞으로 웹 2.0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게 점점 규제가 강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역시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용자 데이터를 이제 유통해야 되고요. 좀 더 자신이 데이터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데이터를 유통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그 웹 3.0 서비스가 적합하고 많은 서비스가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주도권을 사실 선택권을 주게 되면은 그걸 다시 이걸 회수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 웹 3.0이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기존에 웹 3.0 저희는 보통 뭐 웹 2.5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웹 3.0의 어떤 또 있군요. 맞습니다. 웹 3.0의 어떤 그 사상은 철학은 따르되 웹 2.0의 UX와 이런 걸 다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공존하고 상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사용자의 선택.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온전히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웹 3.0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줘야 되는군요. 진짜 맞습니다. 줘야 되고 그것이 호환 가능한 형태로 줘야 맞습니다. 되고 이 게임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걸 처음 알았을 때 세상이 진짜 빠르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시장이 조금 더 커지고 발전되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현재 좀 블록체인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가상화폐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제도권에 진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규제를 사실 해버리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은 확실히 규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금융이 아닌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그 신산업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 전환될 때는 이런 규제 부분도 조금 그냥 미국식으로 저희가 보통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것 지켜야 될 원칙만 정해놓고는 좀 마음껏 어떤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문제되는 부분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좀 이런 네거티브식의 규제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 외엔 다 돼 이런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산업 역시 미국이 전반적으로 다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나라도 좀 그런 좀 네거티브식의 규제 방향이 좀 도입된다면 사람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웹3, 웹 3.0 서비스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걸 지정한 게 아니라 허가 되는 이것만 것만. 해라고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아직 허가가 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천재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개발을 하는데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일단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게 등록 맞습니다. 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 완화, 규제 철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웹 3.0 분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라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까지 모습보다 뭐 저희들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 산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 나도 이런 분야로 좀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어서 그리고 저희 이제 블록체인 기술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 비즈니스를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존 산업의 레거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는 좀 틀에 갇혀 있는 이런 건 원래 안 되는 건데 당연한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그리고 처음으로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정부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개선할 수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뭐 이런 자세가 있다면 이 웹 3.0 그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재밌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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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것이 웹 3.0과 블록체인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개념이구나 좀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팬덤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는 그저 소비자 집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까지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도 이 웹 3.0 시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시장도 마찬가지, 산업도 마찬가지. 사실 성장의 정점에 있는 분야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분야는 현재 발전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분야라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네. 기자님도 일방적으로 내 지식을 네. 써서 게시하는 1.0에 가까운 거. 교수님도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그렇죠.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네. 두 분은 3.0이 좀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3.0 괜찮은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한 면을 같이 채워줄 수 있고 저라고 해서 항상 정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었어요? 다시 할게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은 저는 굉장히 좋아서 3.0 시대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웹 3.0의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커뮤니티라고 전문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브랜드 커뮤니티입니다. 예, 이 말로써 웹 3.0의 매력에 대해서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하시죠? 네, 충분합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호모 디지쿠스가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께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더 흥미롭고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